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길었던 폭염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느낌까지 드는데요. 이런 날씨일수록 야외 운동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운동 트렌드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플로깅이라는 건데요. 이 플로깅이라는 것은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라고 합니다. 쓰레기 봉투만 들고 나가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플로깅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올 가을에는 이 플로깅으로 건강도 챙기고 또 우리 동네 환경도 깨끗하게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전국시대가 준비한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사와 문화재를 친근하게 접해볼 수 있는 야행 프로그램이 광주에서 펼쳐졌다고 합니다. 문화재 야행 달빛걸음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광주 시내의 중심지죠. 오랜 세월 광주를 지켜봐온 분수대가 상징인 옛 도청 앞으로 나가봤습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오늘 밤을 선택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해 밤으로 저는 오늘 피신을 왔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밤맛을 즐겨보실래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지난 4월 광주의 달밤을 밝혔던 문화재 야행길이 8월의 밤에도 열렸습니다. 한낮 더위는 피하고 해가 저물 무렵이 되자 초롱초롱해진 눈으로 문화재 야행길에 나선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옛 전남도청 앞 일대와 광주의 근대사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서석초등학교 1원까지가 밤마실 코스. 코스 곳곳엔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의 밤을 함께했습니다. 주먹밥이다, 주먹밥! 동네 마실 나오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선 가족들. 저녁 식사를 해야 할 시간이라설까요? 시장하던 차에 딱 맞춤형 체험인 주먹밥 만들기가 반가운 건 저뿐만은 아니었겠죠? 어떻게 나오게 되신 거예요? 아니 저희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여기 5.18 뭐 축제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족들끼리 나왔어요. 어떻게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활기차고 좋은데요. 활기차고. 네. 그 덕분에 저녁은 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여기 주먹밥 그래서 보이길래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랑 아이들 데리고 주먹밥 아주 적극적으로 오신 이유가 있었네. 저녁 안 하시고 여기서 툭 치시려고. 그러죠. 낮에 한 것보다 훨씬 시원하고 좋고 별로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엄청 많고 참가할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달빛걸음 어떻게 뭐 즐길만 한가요? 네, 재밌습니다. 에어컨 선풍기 앞에 축 처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음악과 함께 풍류를 즐기는 것이 더위를 잊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탁 트인 공간, 바람길 따라 저녁 공기도 선선해지고 열대야?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달빛 산책? 뭐가 많은데 이건 또 뭐죠? 안녕하세요. 와, 여기서 뭐 또 이렇게 접수를 하고 계시네. 네. 아니, 진짜 둘러볼 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달빛 산책 5월 시간여행 막 이렇게 쓰여져 있던데 그건 뭐예요? 여기 팔경이라고 있어요. 야로, 야경, 그리고 야시, 야설, 야화, 야식, 야숙 이런 것들로 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즐기고 보고 역사의 현장을 찾아보고 문화재를 만나보고요. 5월의 시간의 여행을 이렇게 즐겨볼 수 있는 달빛걸음의 현장입니다. 제가 선택한 첫 번째 달빛 산책 코스는 바로 옛 전남도청입니다. 지금은 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섰지만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물인 본관과 회의실 등은 보존돼 있습니다. 원래는 1930년대 이 건물을 지을 때 2층 건물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콘크리트로 3층으로 올려서 이렇게 별관을 해서 이렇게 바깥에서 보시면 3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1930년도에 이 건물 지을 때는 원래 붉은색 벽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1945년 해방 이후에 47년 미군정 시기 때 이 건물 자체를 붉은색 벽돌에서 흰색 페인트를 칠하게 돼요. 미군정 시기일 때는 미국 백악관의 건물을 번타서 흰색으로 칠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늘 보던 건물에 이런 역사가 숨어 있었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5.18로만 떠오르던 옛 도청은 오래전부터 쭉 그 자리에서 우리와 역사를 같이 해왔던 거네요. 와서 들어보니까 어때요? 저 예전에는 뭐 잘 몰랐는데 그 투어 하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나중에 동생한테도 더 도움 될 것 같고 저도 좀 더 자세히 안 것 같아서 뜻깊었던 것 같아요. 요 구도청 잘 다녀요? 네, 자주 다녀요. 요 지나갈 때마다 이제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게 된 밤. 이번에는 서석초등학교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건 또 뭔데 이렇게 사람이 모여 있어? 이거 뭐예요? 이거 소망제 소원 써주시면은 소원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루어지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장담합니까? 네. 안 이루어지기만 해봐요. 따지러 올 거예요. 하나 써야지. 제 소원이라면야 늘 다이어트입니다. 시민들의 간절한 소원들은 밤길을 수놓는 작품이 됐습니다. 저도 작품을 걸며 소원을 달님에게 빌어봅니다. 제발 소원아 이루어져라. 한지궁에 조형물이 설치된 이 대나무 숲은 자연스레 카메라를 꺼내게 하는 인생샷 포토존이더라고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 심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거리 한켠을 밝게 밝힌 이곳에선 거리극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저희 연극의 제목은 변사극 남양집이고요. 광주를 대표하는 인상주의 화가 오주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양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우리 한국 미술계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그런 내용을 재미있게 만든 겁니다. 오지호 화백의 작품이 장식된 무대는 새로운 전시장이 됐네요. 오지호 화백은 그림자에도 색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배우가 무대 아래 관객과 소통하는 변사극은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이기도 해 웃음과 대화가 함께하는 즐거운 공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시대거리 좀 관람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몰랐던 오지호 선생님에 대해서 그냥 대충 알기만 했었는데 시대극으로 보니까 좀 더 와닿고 애들한테도 더 쉽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연극을 자리에서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길가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봤잖아요. 그런 점은 또 어떠셨어요? 애들이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좌석에 앉아 있으면 좀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없는데 약간 따뜻한 덥지만 아이들끼리 체온도 나누어 가지면서 배우하고의 그 공감이 좀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달빛 아래 울려 퍼지는 공연 음악 소리가 배경음악이 되고 작품 전시 감상부터 전통놀이 체험까지 사뿐사뿐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달빛 따라 떠난 두 번째 달빛 산책 코스. 여러분은 지금 등록문화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광주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가 만들어진 서석초등학교에 와 계십니다. 언제 개교가 됐냐면 1896년도에 개교가 됐어요. 수십 년 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후세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시대의 어린이들의 순진한 얼굴은 물론 지금과는 다른 학교 분위기까지 비교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음악 시간을 장식했던 풍금, 국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반가우실 겁니다. 골격이 그대로 드러난 천장, 예사로워 보이지 않죠? 여러분이 들어와 계신 이 건물이 1930년에 지어진 건물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누가 했냐면 지금은 우리가 광주 광역시라고 하죠. 시청이 있죠. 그때는 전남관찰부라고 여기가 불렸었어요. 전남관찰부의 토목과 직원이었던 김순화라는 분이 설계를 하셨어요. 그분은 강원도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일본인이 설계를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조선인이 설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광주의 근대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배우는 특별한 밤. 새삼 깨닫게 되는 것들에 더없이 진지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밤은 기억에 더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길이 이렇게 불빛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던 게 너무 이렇게 보기가 되게 좋았어요. 중간중간에 좀 등같이 예쁜 풍경 있는 것도 되게 좋았고. 날씨 많이 더운데도 다들 열정 가지고 설명도 해주시고 물건도 파시고 저희들도 막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 의미 깊은 날이네요. 이야, 오늘 아주 달빛 따라 밤맛을 한번 즐겨봤는데요. 아주 체험도 하고 구경도 하고 해설도 듣고 문화재도 보고 아주 뜻깊은 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덥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밤에 나오셔서 밤맛을 즐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여름밤 핫하게 떠오르는 문화관광벨트죠. 서석초등학교와 옛 전남도청을 잇는 밥마실 코스. 여러분도 거닐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문화 해설사와 함께 동구의 역사 공간인 문화재를 둘러보는 달빛 투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 야간 도심 투어인 달빛 걸음은 올해로 2년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그리고 문화 명소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전국시대의 다음 소식은요.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고 놀았을 레고 브릭. 기억하시나요? 이 브릭만 있으면 원하는 건 뭐든지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 브릭으로 또 다양한 전시회가 대구에서 개최됐다고 합니다. 어떤 전시회인지 브릭과 사랑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한계 없는 무한 상상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세상. 어린 시절 누구나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바로 브릭.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었던 걸 내 자식도 이제 똑같이 가지고 노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좋네요. 작은 블록이 하나둘 모여 내 상상 속 마을을 뚝딱 만들어내고 한 번 잡고 노는 순간 시간도 순삭하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을 가진 장난감 브릭. 장난감에 상상력이 더해지면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지니 다 같이 외쳐볼까? 브릭아 놀자. 특별한 브릭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 이곳. 오늘 우리를 안내해줄 친구가 한 명 있다고 하는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일일 리포터 브릭이에요. 오늘은 브릭과 사랑에 빠진 작가들이 만든 색다른 브릭 작품을 만나기 위해 나와 있는데요. 함께 달릴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팔로우 미. 세대와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장난감 브릭. 브릭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소식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는데. 레고 브릭의 매니아들, 그리고 레고 브릭을 사랑하는 작가들과 그리고 예술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한번 재밌는 전시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이 공간에서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 레고 브릭의 콜라보한 작품들도 볼 수 있고 또 300kg가 넘는 스태츄들도 볼 수 있고요. 또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시와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라고만 생각했던 플라스틱 조각들이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유쾌한 작품들과의 기념사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여러분, 브릭하면 쌓고 조립하는 게 전부라고요? 노, 그럼 편견 확대해드릴게요. 깜짝 놀랄 장르로 재탄생한 브릭 작품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익숙한 모습. 오라, 이건 영화 포스터 같은데? 브릭이 영화를 만났다. 브릭을 이용해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한 작품들이 가득한 이곳. 격렬한 전투가 돋보였던 영화 300부터 무시무시한 식인 상어가 등장하는 조스, 거기에 카리스마 넘치는 터미네이터까지. 실제 영화 포스터라고 해도 믿겠다. 어때요? 감쪽같지 않나요? 하지만 아직 놀라긴 일러요. 이번엔 브릭 친구들이 아트와 만났다고 하거든요. 거기도 놓칠 수 없겠죠? 딱딱한 브릭이 미술관에서만 볼 수 있던 명화로 재탄생했다.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명화들이지만 귀엽고 작은 브릭과 만나니 묘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어서 그런지 자꾸만 눈길이 간다. 거의 사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제가 직접 드로잉을 하거나 편집을 해서 다른 작품들에서는 볼 수 없는 화려하고 임팩트 있는 모습들이 특징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 미켈란젤로 같은 작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그러한 작품들을 레고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무한한 브릭의 세계. 브릭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은 없다. 전 세계 유명 관광지 역시 브릭으로 뚝딱 지어졌는데 브릭 작품으로 세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나? 이건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달콤한 디저트. 어머머머, 근데 여기에도 브릭이 숨어있다. 디저트에 있는 케이크도 여러 가지 조립을 해서 만들어야지만 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브릭도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모아서 원하는 걸 창조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결합을 하면은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좀 해봤어요. 일상 속 작은 것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브릭 작품으로 만들어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제 일상을 소재로 해가지고 제가 보거나 경험한 것들을 위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레고는 이제 제 일기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을 때 만족감도 높고 다른 분들에게 보여드렸을 때 좀 더 좋은 반응이 있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짝임이 돋보이는 파리의 에펠탑 역시 전부 브릭으로 만들었다는데 디테일 살아있네. 이건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 관광객들의 모습까지 유쾌하게 표현한 센스가 돋보여 실제 모습과 비교해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이번엔 스태츄 친구들과 디오라마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작품들 역시 영화나 만화 같은 유명 작품들과 콜라보레이션 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볼까요? 무시무시한 날카로운 이빨, 먹이를 찾기 위한 사나운 눈빛 공룡이 나타났다. 정품 레고 브릭으로 영화 쥬라기 월드에 나온 공룡들을 만든 작품인데 사람의 말을 따르는 착한 공룡으로 등장했던 랩터도 눈에 띈다. 이번 전시에는 쥬라기 월드만큼 유명한 영화를 재현한 디오라마도 전시되는데요. 그 이름도 유명한 어벤져스 시가전을 브릭으로 만들었대요. 우리도 빨리 구경 가봐요. Together.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비주얼. 어벤져스 시리즈 속 대표 슈퍼히어로들이 브릭 슈트를 입고 다시 태어났다. 작품 속 곳곳에 숨어있는 어벤져스 멤버들을 찾는 것도 또 다른 재미 중 하나. 이번엔 영화 캐리비안 해적에 퐁당 빠져볼까? 보기엔 쉬워 보여도 캐릭터 배치나 지형지물 디테일 하나하나에 작가의 고뇌가 담겨있다고 어렸을 하는데 때부터 이제 보물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바다를 항해하면서 보물을 찾아 모험을 떠난 이야기를 동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추억을 가지고 대항해 시대라는 디오라마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해적과 정부군들 그리고 각 영웅들이 이제 마을 속에 있습니다. 배 위에서는 후크 선장과 이렇게 피터팬이 싸우고도 있고요. 바닷속에서는 인어공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가의 하나뿐인 딸을 위해 만들었다는 동물원과 놀이공원이란 작품은 완성하기까지 한 달여 시간이 걸렸다고. 성인 남자분들이 주 고객층인 레고 시장에서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한 디오라마를 좀 꾸며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듀플로에서 가져왔고요. 피규어들은 거의 대부분 프렌즈와 시티에서 가져온 동물원과 놀이공원을 표현한 디오라마입니다. 추억의 만화 캐릭터 로봇 태권브이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 화려하고 멋진 태권브이가 있기까지 우리네 아버지들의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한 작품이라고. 제목은 이제 태권브이의 출격이라는 사실 제목으로 컨셉을 잡아서 저희가 작업을 한 작품이고 저희가 이제 나이대가 태권브이를 알 정도면 지금 40대가 다 됐거든요. 40대들이 이제 아버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태권브이 출력을 멋있는데 그 뒤에서 미사일 달고 연료도 넣고 우리 아빠들이 아들, 딸한테 말해주고 싶은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단다 얘들아.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수단으로 브릭을 선택한 작가들. 그 속에 담긴 뜻깊은 의미, 메시지는 물론이요. 풍성한 볼거리까지 전해주니 작품을 보러 온 사람들까지 브릭과 사랑에 빠지는 건 당연한 일. 볼거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지금까지 눈으로 즐겼으니까 이제 직접 조립하고 싸우면서 브릭과 함께 놀아볼까요?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고고! 어떤 상상이든 현실이 될 지니
보니 온 가족이 함께 무엇이든 장작해 만들고 다양한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이곳은 천국. 아이들에겐 재미를, 어른들에겐 추억을 작은 브릭 하나로 모두가 함께 느꼈던 소소한 행복. 이것이 바로 소확행.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레고를 또 애기들이랑 많은 블럭 가지고 상상을 더해가면서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집중해서 같이 놀아주질 못하는데 여기 브릭 사랑에 빠지다로 와서 아이와 함께 한 1시간가량 집중해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브릭 사랑에 빠지다 정말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 브릭과의 사랑에 빠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그 상상력을 키워주시고요. 정말 기대 이상의 어떤 수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올여름 너무나 더운데요. 이 시원한 곳에서 많은 작품들 보면서 좋은 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찾아오세요. 아이들이 만든 세상을 구경하고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상상한 것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천의 매력을 가진 브릭과 우리 오늘부터 사랑에 한번 빠져볼까요? 네, 유명 영화 포스터는 물론이고 대형 조형물까지 정말 상상하는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브릭. 정말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직접 브릭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전시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10월 21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전국시대가 준비한 다음 소식은요.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대관령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멀리 구름 사이로 대관령 초입이 위치한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마을이 보입니다. 마을에서부터 푸른 숲 사이를 따라가면 힘찬 물줄기를 뽑아내는 삼포암 폭포가 나타납니다. 삼포암 폭포는 선자령 줄기 초막골에서 시작해 3단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폭포가 시작되는 곳에서 대관령 자연휴양림이 우리를 반겨주죠. 대관령 자연휴양림은 금강 소나무 숲이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계곡을 끼고 있어가지고 또 어미온이라든지 이렇게 치유에 몸에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소나무가 지니고 있는 성분, 또 계곡을 끼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한렵수들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테르핀을 즐길 수 있으니까 마음도 평화롭고 또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 양리작용도 많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즐기면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소나무 숲이에요. 처음으로 만나는 솔곡에는 금강소나무가 장관을 이루는데요. 쭉 뻗어있는 금강소나무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합니다. 대관령 자연휴양림은 1989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개장한 휴양림입니다. 산림문화휴양관 앞 금바위 폭포는 옛날 이곳에 금강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죠.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래터 물레방아와 초가집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해무 그런 것만 봐도 내 해무 도는 거에서 내 마음이 같이 이리 날랐다 저리 날랐다 하는 것 같아요. 해무 움직임에 따라서도. 대관령 자연휴양림은 37개의 객실과 33개의 야영 데크가 있어 하루 700명에서 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울창한 숲과 계곡 옆에 자리해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데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금강송이 내뿜는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소리. 이보다 더한 쉼은 없겠죠. 네,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지난달에 있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기념해서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봤는데요. 한반도기 모양의 비빔밥과 냉면의 녹두전까지 음식으로 하나 되는 남과 북의 통일 음식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남북 적십자사는 오는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의 대상자 최종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68년 동안 서로의 생사도 모른 채 떨어져 살아온 이산가족이 드디어 금강산에서 상봉합니다. 고향과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는 이산가족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통일을 기원하는 요리를 만나봅니다. 오늘 황금젓가락은 3년 만에 재개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지켜보며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시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됐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저도 이렇게 떨리는데요. 당사자인 분들은 얼마나 긴장되고 또 기대감도 클까요? 그래서 오늘은 대전에 살고 계시는 이산가족분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겨운 벽화가 반겨주는 골목에서 감나무집이라는 힌트를 받았는데요. 커다란 감나무집 이 집 맞는 것 같은데요? 문 열리네요. 대문도 열어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서정근 선생님 되세요? 반갑습니다. 68년째 이산가족으로 살고 있는 서정근 씨. 1950년 12월 11살이던 서정근 씨는 횡단보도 철수작전을 펼칠 즈음 아버지와 남으로 왔습니다. 북에 어머니와 동생을 남겨둔 채 말이죠. 지금 국군이 이렇게 북진하고 유엔군이 북진하도 지금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이 전세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빨리 가족들 데리고 남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이 얘기들 주고받는 게 잠깐 그때 들었죠. 대전에서 터를 잡은 지 50년이 넘었지만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져만 갑니다. 집이 컸어요. 이렇게 디귿자 집인데 그 마당이 전부 다 콘크리트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 이제 명태가 들어오면은 거기서 이제 또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또 앉아서 전부 이제 명란도 빼고 또 여러 가지를 해서 그걸 이제 저게 어디 바닷가 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제 덕장이 있어요. 말린 명태. 그래서 굉장히 아주 크게 했고. 함경북도 홍원군 3호면 20번지 그가 또렷이 기억하는 고향집 주소인데요. 피난 당시 가져온 손때 묻은 족보만이 안타까운 시간들을 어루만져 줍니다. 남북이 이제 통일이 되건 또 이산가족을 만나든 저도 이제 만약에 되면은 걔들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냐 또 어머니 언제 돌아가셨냐 그러면 그걸 내가 또 기록을 할 거고 싶고. 북에 남은 가족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서정근 씨. 손자 재롱을 보며 행복한 순간에도 허전함이 남아 있습니다. 고향에서 드셨던 음식들도 생각이 나시겠어요? 그럼요. 녹두전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녹두전이 굉장히 얇은데 우리 북한들은 녹두전이 두꺼워요. 그리고 돼지고기 갈아 넣고 거기에 숙주나물 넣고 해서. 얼마 전 대전에서 열렸던 국제 탁구 대회 당시 북한 선수들이 머물렀던 호텔을 찾아갔는데요. 북한 선수들의 식사를 책임졌던 엄파룡 셰프입니다.
국제 탁구 대회가 진행이 될 때 북측 선수단을 위해서 또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네. 어떤 음식들이었나요? 네, 저희 셰프들이 모여서 남과 북이 이렇게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음식이 뭔가 해가지고 착안해가지고 저희가 통일 비빔밥, 한반도기를 그려놓은 모양의 비빔밥을 준비했고요. 냉면을 원해서 냉면을 저희가 옥류관 냉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그리고 고향의 맛을 좀 느낄 수 있게끔 냉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이산가족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께서 예전에 고향에서 먹던 녹두전이 그렇게 먹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녹두전도 가능할까요? 요즘 추임새는 좀 맵기도 하고 좀 자극적으로 변형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북측에서는 좀 심심한 녹두빈대떡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돼지 기름으로 식용유보다는 돼지 기름으로 하는 게 그 풍미가 더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음식으로 하나 되는 남과 북 통일 음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삐리리. 먼저 통일의 염원을 담은 통일 비빔밥입니다. 프라이팬에서 잘게 썬 오색 빛깔의 채소들을 잘 볶은 뒤 식혀둡니다. 밥 한 공기를 비벼먹기 좋은 그릇에 담고 그 위에 다진 고기와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을 좌우로 마주보게 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구멍을 낸 필름지를 끼우고 초록색의 애호박을 채워주면 바로 한반도 모양의 데코레이션이 완성됩니다. 한반도기가 새겨진 통일 비빔밥엔 맵지 않은 토마토 고추장이 어울린답니다. 북측 탁구단이 오는 관계로 해서 한반도 모양으로 한 통일 비빔밥을 냈는데 가정에서 하신다고 하면은 하트 모양이나 별 모양을 해가지고 가족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산 송이버섯으로 만드는 떡갈비인데요. 다진 소고기와 송이버섯은 소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간장 등으로 양념을 합니다. 손맛이 배이도록 잘 버무린 다음 물을 깎아 만든 모양 틀에 양념한 고기를 넣고 눌러주면 송이버섯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기름을 살짝 두르고 노릇하게 구워내는데요. 소고기와 송이버섯의 궁합이 참 좋다고 하네요. 네, 송이버섯은 향이 좋기 때문에 송이버섯을 슬라이스 쳐가지고 살짝 구워서 다진 소고기와 프라이팬에 구워내면 더 송이버섯의 향을 더 깊은 향을 낼 수 있습니다. 이번엔 고향의 향수가 가득 배어있는 녹두전입니다. 곱게 간 녹두에 돼지고기와 숙주, 붉은 고추, 묵은지, 고사리, 다진 마늘을 넣고 잘 섞어주는데요. 북한 음식은 조미료나 첨가물을 거의 넣지 않고 원재료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팬에 돼지기름을 넉넉하게 두른 뒤 녹두 반죽을 두툼하게 올려 노릇노릇해지도록 구워내는 거죠. 식용유를 사용할 때보다 풍미가 더 좋다고 합니다. 네, 집에서 해드실 경우는 녹두 반죽에 고사리, 숙주, 묵은지를 첨가하시고요. 기호에 따라 더 맵게 드시거나 하시면은 돼지고기와 청양고추를 넣고 그 후라이팬에 튀기듯이 전을 부치면 더 바삭거리고 더 풍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북한 요리하면 냉면을 빼놓을 수 없죠. 먼저 감자 전분면을 끓는 물에 30초간 빠르게 삶아낸 다음 얼음물에 헹구고 물기가 없도록 꼭 짜서 준비합니다. 고명으로는 절인 무와 오이, 소고기 편육, 삶은 달걀을 올리고요. 가장 중요한 냉면 육수는 고기 육수와 동치미 국물을 적절히 배합해서 만듭니다. 음식으로 만나는 작은 통일. 드디어 오늘 준비한 요리들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향해 한 발씩 다가서듯 북한의 맛에 최대한 가까이 가도록 시도해봤는데요. 이렇게 만들고 보니 정말 통일이 머지않게 느껴집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야, 남북 통일과 민족의 평화, 염원을 담은 통일 음식들이 완성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서정권 선생님을 모시고 또 함께 자리를 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참 준비하시느라고 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음식이라는 게 사실 신경 많이 가는 거고
또 북한 음식이라 해서 특별한 거 하는 건 아닌데 늘 또 그 한두 가지는 또 특별한 게 있죠. 바로 이게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중에서 있는 냉면보다 북한 측에 좀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조금 입맛이 안 맞더라도 고향을 생각하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런 자리에 또 그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좀 수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통일의 맛, 또 고향의 맛을 지금부터 느껴보겠습니다. 북에 있는 가족과 꿈에도 그리운 고향을 그리며 음식을 맛보는 서정근 씨. 남한에서도 자주 먹는 냉면과 녹두전이지만 오늘만큼은 68년 전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 더 간절해집니다. 쓱쓱 통일 비빔밥을 비벼 먹으며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길 바라봅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저는 정말 다 맛있게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선생님은 오늘 어떻게 드셨어요? 저희 그 북한 음식을 이렇게 장만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었는데 오늘 녹두전을 주셔서 또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 맛을 참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빨리 통일이 돼서 평양 가서 제대로 된 평양냉면을 배우고 싶은 심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통일 요리를 맛보면서 이 요리를 더욱더 많은 북한 사람들이 맛봤으면, 그리고 또 북한의 요리를 직접 올라가서 맛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빨리 통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이산가족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가족을 만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지 벌써 68년. 머지않아 통일이 되면 황금젓가락을 들고 금강산도 가고 평양에도 가서 북한 요리를 맛보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이산가족 여러분, 그때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산가족 서종근 씨를 위해서 통일을 기원하는 음식들을 대접해드렸는데요. 음식을 드시면서도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가족들도 만나고 또 북한에서 직접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네, 전국시대 어느덧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 단양에서는 특산물인 이것으로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마늘입니다.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책임지는 마늘의 무한 변신 만나러 단양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대한민국 관광 1번지 단양. 더위가 무색할 만큼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연일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최고의 관광지죠. 요즘 단양 일대 온통 매운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제철 맞은 육종 마늘과 함께 평범한 먹을거리의 명품화 선언. 덕분에 전국의 미식가들 집결. 마늘 알싸한 맛 때문인지 전혀 비린 맛도 없고 굉장히 개운하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맛이 한창 오른 단양 육종 마늘, 다양한 음식으로 즐겨볼까요? 오늘은 단양 마늘 축제가 펼쳐지는 날. 매년 이맘때면 일대 마늘 농가 농부들과 소비자들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자, 준비! 어머님들이 잘 까세요. 누가 마늘 축제 아니랄까봐 준비한 프로그램도 죄다 마늘과 함께합니다. 마늘 껍질만 잘 꽈도 푸짐한 선물을 받는 건 여기에서는 낯선 풍경이 아니죠. 18 단양 마늘 축제는 그 단양의 관광자원과 그 단양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단양 마늘을 함께 널리 홍보하기 위하고 마누라 사랑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축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파종에서 맑은 물, 시원한 바람, 뜨거운 햇볕, 농부의 땀방울을 자양분 삼아 알알이 튼튼하게 자란 단양 육종 마늘. 단단하고 저장성이 강한 한지역 마늘로 맛과 향이 강하기로 유명한데요. 이 좋은 마늘을 오늘만큼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답니다. 물론 그래도 흥정은 해야겠죠? 파장이잖아. 마늘 파장도 아니야. 마늘이 썩어 이제 다 마른 건데. 아, 더 넣는 게 아니라 2,000원 더 줘. 비닐에 넣어서. 빨리 그 6,000원. 그래요, 이게 또 재미죠. 어찌됐든 좋은 마늘 싸게 샀으니 기분 좋습니다. 마늘, 의성 마늘보다 단단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야물고요, 안 썩고요. 단양에 오셨으면 단양 마늘만 구경하실 것이 아니고 단양 마늘 시장에 가면 단양 마늘로 만들어 놓은 먹거리들이 굉장히 푸짐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셔서 또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단양 관광에 빠질 수 없는 먹을거리 투어 장소 구경시장. 여기도 마늘 저기도 마늘, 그야말로 마늘로 만든 음식이 지천인데요. 그중에서 고르고 고른 끝에 마침내 찾은 첫 번째 맛집 순댓국집입니다. 주머니 가벼운 젊은 여행자들 허기 달래주는데 이보다 좋은 음식이 없죠. 아이고 맛있게도 먹네요. 저희 서울에서 왔는데요. 단양의 마늘 순대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그거 먹으러 왔습니다. 진짜 얼마나 맛있나 확인 한번 해볼까요? 순댓국 하면 육수와 순대가 맛의 핵. 일단 진한 돼지 육수와 순대소 합격.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이틀에 한 번씩 그냥 저희가 손질해가지고 냉장 보관해서 매일 손님한테 대접하고 있어요. 물론 마늘도 빠지면 섭섭하죠. 그런데 이 집은 다진 마늘이 아니라 그냥 통마늘을 편으로 썰어서 넣네요. 통마늘을 넣으면은 잘 안 익고 해서 슬라이스를 해서 넣으면은 잘 익고 먹는데 식감이 좋아요. 그건. 편마늘 가득 넣고 갖가지 채소와 당면을 더해 신선한 손질로 버무린 순대소. 깨끗하게 씻어 손질한 돼지 창자에 꾹꾹 눌러 담아 먹음직스럽게 완성해 놓고 이모양 순대국 하나요? 주문받기 무섭게 순대와 간, 내장 넣고 진하게 우려낸 육수 뚝배기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 송선선 파와 구수한 들깨가루, 다진 마늘까지 투척해 보글보글 한 소끔 더 끓여내면 이게 바로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단양만의 순댓국입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 손님들 반응은 말할 것도 없겠죠. 뜨끈한 순대 호불호 꿀떡. 소문 듣고서 찾아왔는데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순대 마늘이 들어가서 그런지 담백한 게 칼칼한 게 맛있네요. 국물도 시원하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는 대한민국 국민 음식 순대. 단양 마늘이 더해져 천하일미입니다. 순대에 이어 맛의 고급화를 선언한 구경시장 두 번째 맛집. 역시 주인장은 아침부터 마늘 까기에 정신없네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집의 비법 재료는 마늘이죠. 마늘이 들어가면요 일단 잡내가 안 나고요. 그리고 만두 맛이 깔끔해져요. 고기 특유의 그 냄새를 다 이제 마늘이 이제 잡아주죠. 새벽부터 직접 빚어 하루 종일 판매한다는 만두. 전날 준비해 밤새 숙성시킨 만두피와 속재료에 단양 육종 마늘이 잔뜩 들어가는 것 말고 이 집에서는 자랑하고픈 비법이 한 가지 더 있다는데요. 도대체 이게 뭔가요? 이게 저희 만두에 마늘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와송이라는 작물이에요. 오호라, 요즘 건강을 생각하는 이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 밭에서 나는 치료제라 불린다는 와송이로군요. 이 귀한 약초를 집을내 첨가하니 만두가 아니라 보약 아닌가요? 와송이 우리나라 3대 항암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암이나 몸속에 염증 치료하는 데는 탁월하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마늘과 와송 한 가지만 넣어도 훌륭한데 두 가지나 더해 얄팍한 만두피에 채워 빚은 귀한 만두. 찜기에 넣고 쪄르니 김이 모락모락. 이거 냄새만 맡아도 힘이 불끈 솟는 게 만두로 보양한다는 말이 나올 법한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맛있죠? 한마디로 제대로 정리해 주시네요. 마늘 와송만두 그렇게 맛이 좋은가요? 처음 느껴보는 맛인데 너무 담백하고 깔끔하고 맛있는데요. 먹는 뒷맛이 깔끔하고 느끼한 그 기름 그런 맛이 전혀 안 나서 맛있어요.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한낱 부전부리거리에 불과했던 만두도 최고의 먹을거리가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단양 마늘만두 좋습니다. 저희 만두에 이제 그 단양 마늘하고 저희가 이제 직접 그 재배한 이제 와송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만두를 이제 건강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서 드시는 분들이 담백하고 너무 깔끔하다고, 그리고 이제 마늘하고 와송이 들어가니까 몸에도 좋고 그 상업적인 맛보다는 이제 건강한 맛이 강하다고 많이들 좋아해요. 단양이 자랑하는 갖가지 음식들, 이번에는 허리띠 풀어놓고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요. 네, 되겠습니다.
저기 생마늘 정식 2인분 주세요. 마늘 2인분이요. 얼마나 걸리죠? 지금 하는 시간이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나오게 되네. 그러게요. 요즘 같은 세상에도 오래 걸리네요. 도대체 얼마나 거창한 음식인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는데요. 일단 밥부터 손이 엄청 가 보입니다. 강황쌀이라고 있어요. 강황쌀에다 강황 가루가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단호박에 그리고 또 몸에 좋은 도라지, 또 땅콩 갖가지 골고루 들어갑니다. 큼지막한 돌솥에 밥이 아닌 약이 될 법한 재료들 넣고 전용기에 올려 밥을 짓는데 15분. 과히 그럴만하네요. 웬만해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갖가지 진기한 마늘 요리들. 한 상 차려내니 상다리가 부러질 양 엄청납니다. 고슬고슬 마늘향이 일품인 돌솥밥을 시작으로 마늘잎 곁들여 먹는 수육과 고소한 마늘튀김, 그 밖에도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작정하고 먹어보죠. 우와! 단양이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많은 마늘 요리를 먹어볼까요? 아주 숟가락질이 바빠지는데요. 명불허전입니다, 맛이. 이 집의 주 메뉴가 그 마늘로 한 음식이잖아요. 그 마늘이 아주 맛도 좋고 아주 입에도 착착 맞고 그 먹는 순간 뭐가 확 솟구치는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아주 굿입니다, 굿. 청정 단양이 재배하고 충청도 손맛으로 완성했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육종 마늘로 완성한 12첩 반상. 덕분에 오늘 잃어버린 여름 입맛 확실히 되찾았죠. 단양 마늘은 일찍 파종하고 늦게 수확을 하기 때문에 안의 기운은 많이 먹고 자란 마늘이라 미네랄 성분이 엄청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 지역 마늘보다 질적으로 최고입니다. 단양 마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더위가 사그라질 기미가 도통 안 보이는 요즘,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단양 마늘 음식은 어떨까요? 살인적인 무더위, 마늘과 함께라면 문제 없습니다. 네, 마늘 순대부터 마늘 만두, 거기다 12가지 마늘 반찬이 나오는 정식까지 정말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는데요. 특히 단양 마늘 같은 경우는 아삭한 식감에서 또 향이 좋고 또 단맛이 나는 것이 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음식뿐만 아니라 단양에는 더욱 다양한 마늘 음식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이 맛집 투어하시러 단양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